지금은 어떤 코인이 유망한가, 어떤 알트코인의 지금의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라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월 14일 마이너스 21% 단기 조정이 나오고 9월 11일 바닥부터 현재까지 플러스 55% 상승분을 보였고, 비트가 지금처럼 올라오는 자리에서 솔라나가 최대로는 플러스 295% 상승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은 자발트가 바이낸스에 선물 상장하는 그 메타를 제외하고는 솔라나가 주도한 알트코인 상승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추세가 가장 좋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가 더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솔라나를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분들께 기준을 하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솔라나가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자리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솔라나는 지금 자리보다는 87,600원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달러 차트 기준으로 38K 위에서 일본 캔들상 몸통으로 마감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3주 정도를 저항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 한 달에서 두 달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을 바라본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이클 안에서 상승작이 오기 전에 조정은 있을 거고, 저는 그 조정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조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번 영상에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갱스터님, 비트코인이 앞으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오면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우선 현재 차트를 보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는 아직 그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달러 차트를 보면 22년도 11월 21일 정확하게는 여기가 15.47K부터 비트코인은 146%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최초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골짜기를 3개를 만들고, 추세를 3개를 만들고 그 추세를 이탈하는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추세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첫 번째랑 두 번째 저점, 이 바닥 추세를 이었을 때,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상승 추세에서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의 이 움직임이 조정이라면, 조정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부르는 건데,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단 라인을 그었을 때 그 자리를 돌파한 곳을 우리는 다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직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추세선을 좀 더 학문적으로 지표랑 연관해서 관점에 대해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엇 파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승 파동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임펄스 5가지의 파동과 조정 3가지의 파동. 우린 이걸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라고 부르고, 혹은 A파동, B파동, C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2사 추세선을 이었을 때 우리는 이 자리를 깨는 자리를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ABC 조정파동에서는 이 OB 추세를 그었을 때, 그리고 이 자리를 하방으로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추세가 다시 또 하락으로 반전됐다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인 파동을 파악하려면 처음부터 카운팅을 다 해야 하고, 저는 파동을 메인으로 보는 트레이더 역시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플러스 55% 상승분을 보였고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조정의 범위가 최대로는 마이너스 20%, 이 추세를 이제서야 만드는 그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추세가 깨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올라온 상승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이면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닐 거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상승할 수는 없는 거냐?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차트 외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 차트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또 미국에서 돈을 풀고
금리 인하 나오면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때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 질문은 갱서님,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급해집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떡하죠?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는 비트코인은 지금이라도 그냥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31.8K부터 조정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3개월간 조정이 나와주었고 1개월 전부터 비트코인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했던 비중은 30에서 40%였었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최소 10%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단으로는 최대로 22K까지 열어뒀었고 10%를 미리 매수 진입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바닥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비트 기준에서는 예상했던 하락폭은 나오지 않았었고 당시에 ETF 승인 거짓 띠라시로 올렸던 지금의 상승분을 의심했었기 때문에 비중은 10% 이상으로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상에서도 비트가 조정이 나온다면 비트를 다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사지 못했는데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도 사지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내 목적이 모아가는 투자라면 비트의 하락은 오히려 새로운 매수의 기회인데 왜 불안해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내용이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갱서님, 비트가 무너지니 알트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알트가 비트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저를 팔로우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차트는 5가지를 통해서 그 고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더리움 차트,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패턴. 조금은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비트는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무슨 행동을 할지 항상 뒤에서 기다립니다. 비트가 올라야 알트코인도 오를 수 있습니다. 비트가 하락한다면 알트코인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비트코인이 망한다면 알트코인도 존재 가치가 없을 겁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삼성전자가 상승해야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은 존재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똥을 싼다면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있는 이재용 회장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사직서를 쓴다면 삼성전자의 존재 가치도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을 코인 시장으로 접목시키면 비트코인은 하나고 알트코인은 수백 수천만 개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인 코인들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분석하지만 저는 알트코인으로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그 분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트레이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비트가 조금만 올라도 알트코인들이 장대 양봉으로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30%까지 상승분을 보여준다면 곧 불장해 올 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트들이 상승분을 보였지만 그 윗꼬리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보였다면 우리는 설거지라는 표현을 하고 앞으로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플러스로 대장코인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1월 때부터 현재 차트까지 1월 달은 에토스, 4월 달은 솔라코인, 7월 달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 대장은 솔라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랑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 아발란체, 그리고 스토리지 정도입니다. 앱토스가 일본 캔들에서 21선으로 하방으로 이탈했던 2월 8일 이후 비트는 마이너스 23%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솔라가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자리가 4월 17일,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8%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7월 13일, 그리고 비트는 마이너스 21% 하락. 그리고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는 이탈했던 21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트로 영상으로 사용했던 솔라나 차트는 어제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영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실시간 대응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다음 브리핑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3일 전에 솔라나는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과거 10월 13일 솔라나 차트랑 현재랑 동일하게 차트에서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직전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만들었던 양봉의 종가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차트 가격 기준으로는
87,600원입니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2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좀 더 보수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87,600원짜리를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처럼 이 매물대를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걸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솔라나 현재 구간은 11월 10일 양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그 거래량을 터트린 그 매물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3주 동안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움직임이지 혹은 여기서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음봉에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건지는 당장의 움직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21선이랑 상단으로는 87,600원 저항 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저는 솔라나가 87,6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간다면 적어도 솔라나를 기준으로 알트코인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상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후에 다시 재차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조정과 알트코인 조정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대장 코인들을 살펴보면은 21년도 7월달에 올랐던 에이다 코인, 21년도 10월달에 올랐던 디센트럴랜드, 21년도 2월달에 웨이브, 22년도 7월달 이더리움 클래식, 21년도 10월에 도지코인, 과거 대장 코인으로 올랐던 코인들은 그 추세를 결정짓는 구간에서 한 번도 이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솔라나 추세 이탈과 회복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지켜보면서 그 판단을 내려볼 예정입니다. 가장 빠르게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다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하단과 상단으로는 명확하게 그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솔라나가 과거 10월 13일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나면서 돌파봉 마감하고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과거 대장 코인들을 다시 돌려봤을 때 플러스 200% 올랐던 에이다, 플러스 235% 올랐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플러스 163% 올랐던 도지코인을 봤을 때 여기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면, 에이다도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저항받지 않았다면 디센트럴랜드랑 웨이브처럼 21선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상승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상단안에서 돌파봉 마감하고 다시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면 현금화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에 10월 13일에 나왔던 것처럼 이때도 돌파봉 마감하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는 현금화로 대응하고 그 다음 봉에서 나오는 양봉을 등지고 진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에 대한 진입보다는 기준을 잘 잡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